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요즘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발 전은성 대표님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주업이 지역 좀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거를 주로 저희 유튜브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도시공학과를 나온 거를 아는 분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냥 오토바이만 타고 돌아다니면서 지역만 소개하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를 예전부터 TV 방송 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공학과를 전공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에, 그런 분들이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 좀 아무도 지금 정리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 내용이 궁금하다. 그래서 대표님 좀 해서 유튜브에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한테는 참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 자기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물어봐도 무슨 답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구단위 계획은 뭐고 정비 계획은 뭐고 뭐 이런 거를 잘 구별을 못 해준대요. 그래서 참 정말 그런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 큰 골자들을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들은 대강은 아시고 여러분들은 사실 결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은 말씀을 드릴게요. 현행 있던 내용이 있고요,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대상지에 있어서 현행에는 최소 면적에 대한 기준만 있었고 최대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들어오느냐, 2만 제곱미터 이하라는 게 지금 요번에 개정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대한 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너무 크게 잡지 말아라. 그래서 250m에 걸리면은 나머지 부분까지 뭐 역세권에 포함해가지고 니네들 너무 넓게 설정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동의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요번에 들어간 것 중에 사전 검토 요건이 있는데요, 사전 검토에 동의 요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현행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만 동의를 하면 됐었는데, 요번에 개정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은 토지 국공유지 제하고요, 토지 면적까지 들어갔어요. 면적까지 들어갔고 20m 이상 도로변 연접대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게 들어간 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예 동의 요건에서 빼고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토지 면적까지 들어가면은 아주 큰 땅들을 갖고 있는 데가 도정법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 내용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이 20m라는 것은 주거지역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다시 들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결론만 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 거를 좀 많이 보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전문가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20m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일조권을 받지 않는 땅들이 있죠.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은 일조권을 안 받아요. 근데 주거지역은 일조권을 받는데 20m 이상 접해 있으면, 도로변에 접해 있으면, 나랑 접해 있는 토지들도 20m 이상이 다 접해 있으면은요, 주거지역이라도 일조권을 안 받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 땅들은 큰 도로에 있으면서 굉장히 건축하기에 아무 제한이 없는 토지들이에요. 이런 토지들은 굉장히 쓸모가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빠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가 들어가 있는 데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접대지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사업 못한다예요. 이게 요번에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거지로 얘네들까지 넣어가지고 20m 큰 도로에 접해 있는 막 건물 가진 사람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정비계획에 포함시켰는데, 자, 이런 데들 사업 잘 안 되더라. 맨날 싸움만 나고. 그래서 이런 데는 제외하고 범위를 결정해서 해라,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 개발 대상지를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0m 일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까지 막 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안에 포함되어야 하되, 하나의 사업 대상지는 1차건, 2차건 간에 각각 역세권 범위에 사업 대상지가 전체가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 안에서 정해진 적은 면적, 작은 면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중공업 지역에서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데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공장 많은 데들 역세권 개발로 용적률 혜택 받으면서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350m 한시적으로 이렇게 완화한 거죠. 역세권 범위를 넓혀줬다. 뭘 완화했느냐? 이것은 용적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뭐냐면 1차 역세권에 포함되면은 용도 변경을 뭐 2종, 3종을 3종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준주거가 섞여 있는 것들 준주거로 전체로 변경할 수 있는데, 무려 용적률이 400% 할 수 있던 것을 700%까지 할 수 있는 게 1차 역세권이에요. 이런 용적률을 완화하는 범위를 250에서 350으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할 테니까는 그 넓은 범위 내에서 대로변들 빼고 2만 제곱미터 또는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만 제곱미터까지는 이 승강장 범위 내에서 350m 안에 전체가 다 구역이 포함되게 만들어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는요, 잘 몰라요. 모르니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 대상지 사전 검토가 나왔는데요. 사전 검토는 어떤 데다 하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할 수도 있고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건 전문가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의제가 됩니다. 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땅의 성격을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여기는 공동 개발을 할 때는 땅의 용도를 바꿔 줄게. 그러니까 땅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니네 여기 역세권에 이런 법률이 지금 새로 생겨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조건부로 여기에서 만약에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공동주택을 짓는다면은 이렇게 땅의 성격을 변경해 줄게. 그리고 이 땅은 여기는 청년주택 같은 게 필요하고 장기 전세가 필요한 곳이야.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밖에 못 지어라고 해서 땅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지만, 또는 현행 법률대로 지을 수 있지만, 현행 법률과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땅의 성격을 변경시키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은 나 혼자 뭘 못하잖아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은 거기는 이 땅이 원래 여러 가지 상가도 지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뭐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공동주택을 짓는 용도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이 의제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자, 정비계획, 서울특별시 중앙경 정비계획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요, 노후도도 있지만은 노후도가 지구단위 계획보다 좀 더하죠. 노후도가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중앙경 정비기본계획, 이건 뭐냐면 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사면은 소유자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각을 가질 수 있는 도정법,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방식을 가는 거예요. 재건축 방식, 소유자들이 하는 조합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30년 이상 경과를 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기 위해서는 20년만 경과를 하면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는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번에 변경된, 제가 프린트를 해갖고 싹 다 읽어봤는데, 여기에도 지역주택조합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은 도정법으로도 갈 수 있지만은 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터준 요번에 제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의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도요, 노후도가 30년 이상 경과하는 비율이 60%가 넘어야 되고, 과소필지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2층 이하로 쓰는 건물들이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이상인 데는 제외를 하는 거예요. 가로구역은 뭐냐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하는데, 이런 데에 신축 비율이 15% 이상이면 안 해주겠다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그냥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20년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2분의 1이 있으면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도 정비계획으로 인해서 도정법으로 가려면은요, 노후도가 50%가 아니라 60%가 넘어야 되고, 그 안에 있어서는 과소필지라든지 지금 점유이용이라든지, 그리고 신축 비율이 굉장히 낮아야지만이 역세권 개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좀만 더 들으십시오. 지겹습니다. 이따가 뒤에 한꺼번에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면적 감안변 익혀볼게요. 2만 제곱미터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이거는 여기가 개발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2만 제곱미터라는 건 뭐냐면
100m, 가로가 100m, 그리고 세로가 200m가 2만 제곱미터예요. 이 정도가 역세권 최대 개발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350m까지 완화해 주는데 이 정도, 이 안에서는 이 정도 범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또 350m 안에 전체 구역이 다 포함돼야 되니까는 만약에 도로변, 대로변 블럭이 만약 빠졌다. 여기가 20m가 넘어서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빠졌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빼고 350m 안에 이 정도의 면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길쭉한 모양일 때고요. 그리고 이 정방향으로 생겼을 때는 한쪽이 179m면은 이쪽은 한 120m 정도. 그러니까는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한 10개 집이 연결되어 있는, 가로로 10개 집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세로로 한 8, 9개 집이 연결되어 있는 범위 정도밖에, 이 정도가 2만 제곱미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투자처를 사전에 찾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제가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이런 지역을 또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과 정비 계획의 공통된 내용은 이제 노후도라는 게 있어요. 노후도라는 게 있고,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아까 봤듯이 대상지가 노후도가 좀 완화됐었죠.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이고요. 사전 검토 요건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사용 권원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우리가 도정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후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10년 이내 15% 이상이면 제외가 되는 거고요. 사전검토할 때 사전검토를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토지 소유자 50%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40%여야 되는데, 아까 블럭이 굉장히 작은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 작은 블럭에 큰 땅들이 있으면은 이제는 도정법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정비계획으로 가기 힘들고, 그런 데들은 지역주택조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에 봤듯이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에 만약 큰 땅들이 갖고 있어요. 큰 땅들, 뭐 사우나가 됐든 교회가 됐든 무슨 어떤 가든이 됐든 큰 뭐 음식점이 됐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안에 큰 땅을 갖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의 40%의 동의를 얻기는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 검토할 때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은 지역주택조합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대로변에 접해 있는 블럭이 좋지 않다. 일단의 토지가 다 도로에 접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한 면이 20m 이상 도로에 접할 때는 그쪽의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들도 우리가 하나의 개별적인 조합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이게 안 어려면은요, 이거를 만약에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유튜브 자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걸 모르니까는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지역을 저희랑 같이 돌아다니는 거고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여러분들한테 컨설팅 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그냥 상담도 받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랑 정비 계획이랑 차이점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 그런 거 뭐 알아요? 그런 거 알아봤자 투자하는데 돈 버는 거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예 상담도 받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결론 내면은요. 자, 신축 건물 15% 이상 지역, 노후도 상관없이 제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조합원이 되는 곳들은 정비 계획 시 토지 면적 요건이 추가되는데 단일 대지 면적이 크다면은 그런 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을 알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어디를 해야 될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20m 이상 도로변 연접대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20m 이상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지역 땅들도 일조권을 안 받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좀 더 쉽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 비율 높은 거 제외하고요. 역세권 범위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20m 대로변 접해 있는 땅들 많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대규모 필지 포함되어 있는 땅들 하지 마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역세권 개발 개정안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피해야 되고 어디를 해야 되는지는 아마 대강은 아마 정리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대강만 정리되셔도 되는 거고요. 투자할 때 애로점이 많으시면 저희 회사에 상의를 하셔서 아주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셔서 성공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